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원픽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들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생생한 꿀팁과 정보들 알려주실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알고 가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인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가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을 가게 되면 어딘가 입원을 하게 되고 내가 뭐 관절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입원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간병을 받아야 되는데 간병인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기죠. 누군가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무엇인지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보험에서 어떻게 접목을 해서 보장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우선은 요즘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1인 가구 수가 엄청 늘고 있대요. 가구 수가 점점점 그냥 그래프를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아마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젊은 20대, 30대 청년 직장인들도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과연 아프면 누가 간병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게 지금 뉴스에서 제가 뽑아온 내용이거든요. 뉴스 신문에 나온 걸. 신문에 나왔는데 너무나 절절한 사연이 신문에 실려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왔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다면 저녁까지 환자 곁에서 손과 발이 데워야 하는 간병을 해주는 사람들이 보호자용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그런데 이렇게 보호자가 간병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보호자가 힘들지만 간병을 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은 이 시대에 아니면 부모님들은 저기 지방에서 농사 지시거나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과연 간병을 해줄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1인 가구라면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죠. 간병인을. 1인 가구라면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간병인을 꼭 써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간병인을 쓰려면. 요즘 인건비도 굉장히 자꾸 올라가고 해서 간병인 사용 일당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도 최소한 일주일만 입원을 해도 간병인비가 만만치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이 통합 간병 서비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런 좋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면 하루에 10,000원 내외, 하루에 10,000원 내외의 금액, 10,000원보다 작을 수도 있고 10,000원보다 클 수도 있고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나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절절하게 이렇게 뭐 보호자용 침대 굉장히 아시죠?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 하루라도 해봤으면 아실 거예요. 그 밑에
병원 그 침상 밑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굉장히 낮고 딱딱한 이런 침상에서 밤에 쪽잠을 자야 되고 이런 부분, 이런 굉장히 힘든 부분도, 그리고 식구 중에 누가 24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꼭 시간을 많이 빼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을 통합 간병 서비스에서 모두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통합 간병 서비스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전에는 환자가 입원을 하면 어떻게 했나요? 간호사가 간호 서비스를 하든지, 간호 서비스를 하면 환자는 입원비를 부담을 했죠. 그리고 아니면 입원비 말고 꼭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 움직이지 못할 경우, 무릎 관절을 수술해도 사실 간병인을 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간병인을 써야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간병인을 쓰고 이 간병인비는 개인이 별도로 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통합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병원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 하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비 안에 간호 서비스, 간병 서비스가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0,000원 내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작은 금액으로 간호간병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사가 간호를 해주고, 그다음에 간호보조 인력이 와가지고 간병 서비스를 다 맡아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환경도 개선이 되고, 전문가들이 간병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회복률도 높고, 병원 안의 시설도 쾌적해지는 이런 좋은 장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저렴한 보험료로 저렴한 금액을 지급을 하면서 전문가한테 나의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인 거예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을 한번 볼까요? 모든 병원이 아직은 100% 다 운영하는 게 아니어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수술하려고 들어가시기 전에 이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쭉 각 우리나라 전국을 딱 봤을 때 일반 병의원 있죠? 일반 병원은 348군데. 종합병원은 239곳.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은 43곳. 이렇게 총 630곳의 병원에서 이렇게 통합 간병 간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아보면은 굉장히 주변에도 앞으로는 아마 이게 더 많이 늘어나겠죠. 더 많이 활용도가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지금도 이렇게 많기는 하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한 번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고 병원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는데, 현 시점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요양기관별로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은 평균 입원 일수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9일에서, 남자는 9일, 여자는 8.5일, 거의 9일 정도 입원을 하고 있으시는 거고요. 일반 병동의 평균 입원 일수는 상급 종합병원인 거예요, 지금. 상급 종합병원 일반 병동 평균 입원 일수는 6.4일에서 5.7일. 아무래도 간호간병을 받는 이런 입원 일수가 조금 더 높죠.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그런데 여기는 차이가 별로 한 3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종합병원부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은 8.6일에서 여자는 9.4일까지 입원을 하시고요. 일반 병동은 2.4일에서 2.2일. 굉장히 많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 간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움직임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훨씬 더 보살핌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이런 일반 병동에서 간호간병 서비스가 없는 사람이 간호간병을 받으려면 간병인에 대한 간병인비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입원을 못 하고 계시는 거야. 간호간병비를 별도로 간병인을 써야 되는 분들은. 그래서 차이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일반 병원은 11.2일에서 12.4일까지 입원을 하시는데 일반 병동 평균 입원일수는 2.5일에서 2.4일. 거의 6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통계 자료를 보기만 해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하니까 일반 간병인 부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하니까 훨씬 더 입원도 편하고 마음 놓고 편하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그럼 보험에서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과연 뭐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연령층이 과연 몇 살 정도 돼야지 필요할까요? 가장 많이 필요한 연령층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들이나 뭐 돌 이전에 2~3살 이전에 이런 아기들은 갑자기 열이 나거나 하면은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조금 있고요. 한 5세 이상부터 성인 한 30대, 40대까지는 거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력으로 보면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죠. 그런데 한 70대, 80대, 9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꼭 필요한 연령, 이 몇 세냐면요. 70세부터 90세까지. 70세부터 90세까지도 가입 가능한, 그것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는다면 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상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반 병원은 11만 원을 받아요.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해서 통합 서비스를 받으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면 하루에 11만 원씩. 그런데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11만 원 플러스 2만 원. 그래서 13만 원이죠. 그러면 13만 원을 받아요. 종합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는 걸로 입원을 한다면 하루에.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2만 원 해서 그러면 15만 원이죠.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시면 하루에 15만 원씩 정액으로 보험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입원을 며칠, 입원을 만약에 10일 하면 10일만큼, 7일 하면 7일만큼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도 똑같아요. 저쪽은 상해고요. 이쪽은 질병인데 질병도 똑같이 병원에 입원하면 11만 원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플러스 2만 원에서 13만 원 질병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플러스 2만 원 더해서 15만 원 질병으로 입원하셔도, 질병으로 입원을 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시면 하루에 15만 원씩. 금액이 하루에 15만 원이란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이번 일당이 하루에 얼마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예전에 한 15년 이전에 15년 전, 그러니까 15년 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일당이 뭐 10만 원도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뭐 나는 15만 원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으세요. 하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는 한도가 또 입원비 한도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모든 보험사 통틀어서 7만 원 이상은 가입할 수 없는 이런 입원비 한도도 생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간호간병을 쓰던 안 쓰던 입원비가 2만 원, 3만 원밖에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아마 제가 알기에 제 입원비가 2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 입원비는 한 7만 원, 질병 입원비는 한 2만 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아마 다 그렇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통합 간병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상급 병원에 입원하면 15만 원 받고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13만 원 받고 일반 병원에 입원하면 11만 원을 준대요. 상해로 입원을 하던 질병으로 입원을 하든. 이렇게 통합 간병 서비스라는 것이 모든 병원에 다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많이 늘어난 추세인 거고, 그리고 지금 600곳 이상의 병원에서 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장 필요한 연령층이 70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80대. 90세까지도 가입 가능하대요. 그러면 보험료를, 제가 이 표가 지금 보험료 표예요, 사실은. 보험료 표인데 보험료가 다를 거예요. 이달락 다르고 이달락 다르고 이달락 다른데 왜 다를까요? 유병자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유병자보험. 70대, 80대, 90대이신 분들은 거의 병력이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표준체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유병자의 단계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맨 밑에 따는 325. 325고요. 325고요. 가운데 따는 335. 335고요. 333이구나. 333이고요. 맨 위에가 355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325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소견이나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5년 이내에 암이잖아요. 333은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소견, 3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3년 이내에 암이나 이대 질환, 혈관 질환, 요게 없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355는 3개월 이내 의사 소견, 5년 이내에 수술 입원, 5년 이내에 암이나 이대 질환,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본인의 건강이 얼마나 잘 유지를 해서 건강하게 유지를 해서 건강 상태에 따라 3호에 가입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70세 볼까요? 70세. 남성은 26,130원, 여성은 19,690원.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거기다가 30년 동안 돈 내고 30년 동안 보장을 안 오르는 돈으로, 보험료 안 오르는 돈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쭉 받으시는 거고요. 80세 같은 경우는 남성은 24,610원, 여성은 16,000원. 이것도 20년 갱신인데요. 20년 동안 80세 가입하셔서 20년 내면 100세거든요. 보험료 하나도 안 오르는 돈으로 24,610원, 16,000원이면 간호간병 토박 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고 하루에 15만 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90세는 10년 납, 10년 만기로 해서 90세에 가입하셨으면 100세까지 보장을 쭉 받으시는 건데 남성 17,920원, 여성은 11,490원. 굉장히 보험료 저렴하죠. 355의 건강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55의 건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333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39,200원, 34,200원 이렇게 보험료 3만 원대면 가입 가능하시거든요. 그다음에 80세는 36,930원, 24,720원. 굉장히 보험료가, 제가 이거 표를 보험료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보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90세이신 분들도 26,000원, 26,180원, 여성은 17,420원. 굉장히 보험료 저렴한 보험료로 하루에 내가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하루에 1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질병 입원 일당이나 상해 입원 일당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용을 하게 될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보상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혼자 움직이지 못하거나 혼자 식사를 못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대소변을 받아주실 분이 있던지 아니면 밥을 떠먹여 주실 분이 있던지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몸이 엄청 아파서 막 진짜 뭐 죽을 날이 가까워 와가지고 정말 손 하나 깜짝 못할 이럴 정도에서만 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흔히 인공관절 치환술 많이 하시죠. 인공관절 치환술. 이게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무릎이 아프고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너무나 흔한 일이잖아요. 주변에 너무 많은 일이잖아요. 이런 많은 일들, 이런 많은 수술에 대해서 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시면 보통 평균 입원 기간이 3, 4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3, 4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은 꼭 간병인이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밖에 없죠. 아니면 보호자가 누군가가 꼭 옆에 붙어서 간병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인 거예요. 인공관절 손상된 관절을 여기 지금 그림 너무너무 예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손상된 관절을 절개를 해서 빼난 다음에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삽입을 하면 못 움직이세요. 못 움직여서 화장실도 편하게 못 가시고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이 꼭 필요해. 그런데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부르면 굉장히 금액 부담이 크니까 웬만하면 그냥 적당히 입원했다가 집에 가서 내가 재활을 할 거야. 병원비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냥 퇴원해서 집에 있을래. 이러시는 부모님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있는 병원을 일부러 알아보시고 그쪽에 입원을 하시고 그쪽에서 수술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3, 4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된다는데 제가 여기다 크게 물음표 했죠. 물음표. 요거는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무릎 관절로 관절 치환 수술을 시행을 해서 21일 입원을 했는데 아까처럼 그런 보장을 준비한다면 2, 3만 원의 준비를 했어요. 보험을 2, 3만 원의 준비를 하고 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21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하루에 15만 원씩 계산을 한다면 얼마일까요? $315만 원. 21일 입원했는데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15만 원이더라고요. 하루에 15만 원씩 21일 계산을 하니까. 그게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인 거죠.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는다면 병원에 내는 금액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에 많이 잡아서 15,000원 정도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 10배가 넘는 15만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릎관절 치환 수술을 하신 분들은 315만 원의 입원비 같이 받을 수 있으신 거고요. 또 하나, 허리 디스크. 이 허리 디스크로 수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은 평균 입원 일이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을 하신대요. 그러면 디스크로 수술하면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인공 디스크를 딱 끼워 넣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그러면 못 움직이세요. 이럴 때도 간병인이 필요하죠. 집안 식구가 누가 와서 간병을 해주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식구들이 다 직장을 다니거나 멀리 사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 간병을 해달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을 했다. 7일을 입원을 했으면 얼마일까요? 15만 원 곱하면 105만 원. 105만 원의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디스크 수술을 하면은 아마 뭐 저희가 방송에서 맨날 말씀드리죠. 수술비 플랜
미리 준비하셔서 인공관절 수술할 때 한쪽 무릎당 얼마씩 나오고요. 디스크 수술을 하면은 수술할 때마다 얼마씩 나오고요. 수술비 플랜도 굉장히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그와 더불어 병행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이렇게 부수적으로 추가로 더 나오는 거예요. 수술비 이외에 추가로 315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이렇게 통합 간병 서비스,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게 저도 지금 계속 이 강의를 드리면서 말이 헷갈리는데 정확한 명칭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받으시면서 무릎 관절 치환술이나 디스크 수술을 하실 때 활용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보장을 2만 원 내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 가시면 수술하시면서 315만 원, 여기 뭐 디스크 수술에도 100만 원이 넘게 추가로 수술비와 실비와는 별도로 추가로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민감한 시국이긴 해요. 제가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말씀드리기에는 뉴스에서 하도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이런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꼭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이슈화돼 있을 때 이 서비스가 무엇이구나, 이게 왜 필요하구나, 우리한테 얼만큼 도움이 되는구나,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저렴한 보험료로 이렇게 많은 보장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나 높은 서비스의 질을 기대할 수가 있고 사회 경제적인 부담도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꿀팁과 정보들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나오셨고요. 이어서 김경화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원픽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축보험과 보장성 보험 중 우선은입니다. 보험 수요자마다 보험을 처음 접한 시기와 종류가 모두 다르죠. 보통은 부모님께서 들어주시거나 취업 이후에 실비보험 등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요. 첫 보험을 어떤 걸 먼저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축보험과 보장성 보험 중 어떤 게 우선인지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고민들을 들어보면요. 보험 어떻게 들었냐 물어보면 어떻게 들었을 것 같으세요? 보통은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주시는 것 그쵸. 같은데요. 네. 우습게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은요, 내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이 어떤 보험사를 다니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님이, 친하신 분이 어느 보험사를 다니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내 보험을 계속 끌고 가느냐 아니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보험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보험도 있고 내가 준비한 보험도 있는데 과연 보험이 요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이대로 끌고 가도 좋을지, 그리고 보장성을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축성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정답인지 그래서 한번 이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축보험과 보장성 보험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일지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를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은요,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어떤 친한 지인분한테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분은 가족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설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한 증권에 모아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자막이 나가실 텐데요. 이 부모님 증권에 이 자녀 보험을 묶다 보니 보험료가 20만 원이에요. 맨 처음에 증권을 받아보고는 아니 보장이 몇 가지가 없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클까 봤더니 부모님 보험에 자녀분 특약을 묶어서 한 증권에 모았더라고요. 보장 내용을 보시면 자녀분이 이 보험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약간 보장 내용이 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서 이 보험은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것을 놔둘지 아니면 새로 준비할지는 뭐 둘째 치고 만약 준비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걸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일단은 추후에 이 납입 기간은 사실 부모님께서 납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실 시청자분은 별로 중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분은 보장은 사실 이 보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의료 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입원을 길게 안 하죠. 하지만 지금 보장 내용은 입원 일당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 있고요. 그리고 후유 장애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만약 일을 못할 경우에 이런 생활비에 대한 생활 자금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보장을 해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보장을 후유 장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자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금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상해 쪽이나 아주 중대한 질병에 의해서 일을 못했을 경우에 이런 생활비에 대한 보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차지하는 부분은 요즘 의료 환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시청자분이 이 보장이 필요 없다면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한번 내보기 전에 앵커님께서는 지금 20대시죠? 네. 그러면 어떤 보험을 가장 준비하는 게 좋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상해보험이라든지 일단 암보험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갈 것 같고요. 네. 또 기초적으로 뭐 심혈관 질환도 준비를 해야겠죠? 골고루 많이 생각하시네요. 1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 물론 연령별로 준비하는 보험이 각각 다르는데요. 자막을 한번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령별로 필요한 보험.
20대는 실손보험, 입원 일당 수술비가 나와 있고요. 30대는 연금보험, 정기보험, 40대, 50대는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간병이나 질병 쪽에 포커스가 많이 나와 있고요. 60대 같은 경우는 정말 아파서 병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실손의 중요성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노후 실손보험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로 선호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은 20대였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그 실손보험은 이미 준비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결혼이나 이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30대를 포커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확한 리모델링이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를 제가 3가지로 예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은 자막에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준비가 가장 빠르는 게 좋을까요? 물론 보장성 같은 경우는 빨리 준비한다면 같은 값의 보장을 적은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나 종신 같은 사망값은요,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찍 준비하면 시간은 아무도 시간 같은 경우는 빨리 준비해야지 늦게 한다면 이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종신보험을 한번 예시를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었어요.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가장이시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도 필요하고 노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이면 사망값과 그리고 나의 노후 2가지를 다 준비하는 거는 연금보다는 종신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납입 기간이 짧은 종신보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를 든 게 7년 납을 예시해봤고요. 7년 납을 100만 원. 왜냐하면 사망값도 필요하고 노후 적금도 한다면 왜냐하면 100만 원이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한번 예시를 해봤는데요. 100만 원을 꼬박 7년을 납입을 한다면 8,400만 원이죠. 그리고 만약 세금을 내기 싫다면 3년을 거치한다면 10년째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7년 후에 납입 완료 시점에는요. 해지했을 경우 환급률이 9,483만 원이고요. 해지 환급률은 112.69%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만약 100만 원을 꼬박 납입한다면 10%에 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은행은 단위이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는 이런 보험회사에서만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금으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놔둔다면 100세의 시점에 예상 환급률이 232%예요. 그러면 내가 낸 돈보다 2배가 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시기에는 자녀가 성장한 시기에는 종신보험으로 활용하고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나의 목적 자금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2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효과가 아닐까 해서 첫 번째 예시를 해봤고요. 다음 장면에 2번째 예시를 해봤습니다. 보장성 보험 필요하죠. 우리가 3명 중에 1명은 암일 겁니다. 하지만 3명 중에 2명은 암이 안 걸릴 수도 있죠. 우리가 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은 저렴하지만 대부분이 소멸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명보험을 선택하신다면 보험료는 손해보험보다 약간 비싸긴 하지만 해지환급금이 높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시를 든 거는요. GI 보험이라고 해서 사망이 주 계약이지만 암으로 선택을 한다면 암보험이에요. 혹시나 암의 진단을 받았다면 암 1억을 받으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혹시나 사망이 된다면 사망보험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예시를 한 이유는요. 사람이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암이 안 걸린다면 나중에 만약 그 손해보험 쪽에 암을 선택을 하셨다면 나중에 납입 끝난 이후에 보장은 받죠. 하지만
내가 암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혹시나 사망을 한다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 보험을 선택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납입한 보험료는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납입한 이후에 해지했을 경우에 환급률이 80%가 넘어요. 그러면 거의 10몇 %로 보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남는 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두 번째 방법, 이런 암보험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사망보험금도 필요하고 가장 많이 걸리는 암도 예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혈관 질환이나 이런 수술비에 대한 예시를 해봤는데요. 수술이나 이런 의료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료는 안 오르는 비갱신을 선택을 하시죠. 저도 처음에 이 보험을 선택했을 때는 안 오르는 비갱신을 선택을 했지만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안 오르는 거 좋기는 하죠. 하지만 그 간격이 예전에는 10년 간격, 5년 간격이어서 부담이 됐다면 요즘은 20년, 30년 갱신 기간이 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물가가 강산이 3번 바뀔 때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른다면 적은 돈으로 큰 보장을 받는다면 그 나머지의 잉여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갱신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돈으로 큰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장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뇌나 심장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금 준비해봤고요. 우리가 요즘 심장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아마 부정맥 진단 받으시는 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정맥 관련된 진단금 해봤고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시 수술할 일 있으실까요? 있으실 겁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백내장이나 아니면 혈관이나 아니면 생활질환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다가 용종 하나 발견하는 일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비에 대해서 한 달에 10,000원대의 보험료 내시고 1년에 한 번 이 보험료 이상의 효과를 누린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보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을 뛰어넘는 거는 어떤 보험이든지 가장 좋은 거는 종신보험입니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암보험, 소멸되는 것보다는 남는 이런 GI 암보험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갱신 기간이 긴 수술비나 진단금을 선택하신다면 부모님이 어떤 보험을 물려줬던지 간에 내가 똘똘하게 잘 구성만 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보험이 큰 든든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도 3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나이나 생활 습관 또 직업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선택폭이 넓어지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선택하신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 또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더 나은 생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현명하게 슬기롭게 또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자, 간병인을 부르는 것과 간병인을 받는 거, 간병비를 받는 거, 또 간병인을 부르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말도 헷갈리는데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네. 간병인하고 간병비하고 네. 차이가 좀 있죠. 간병인은 그야말로 그냥 간병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고요. 간병비는 간병인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부른 다음에 비용을, 간병비에 들어간 비용을 정액으로 보험사에서 지급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부르게 되면은 본인이 직접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간병인을 본인이 직접 간병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사람을 불러서 영수증을 청구를 해서 내가 간병인을 부를 때 얼마나
그 금액이 지급됐는지, 뭐 20만 원이 나가든 15만 원이 나가든 아니면은 반나절만 써서 한 7, 8만 원이 나가든 이런 금액을 영수를 청구를 하면 그 금액만큼 다 받은 게 아니고요. 본인이 가입한 비용 얼마를 받고자 계약을 하시잖아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간병비가, 아니면 15만 원짜리면 15만 원짜리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내가 20만 원을 지급을 했어도 10만 원만 받는 거고요. 간병비 보험은 내가 7, 8만 원을 지급을 했으면 10만 원만 받으시는 거고요. 이렇게 간병비 보험은 이렇게 정액으로 받으시는 거고요. 간병인 보험은 내가 간병인이 필요하면 보험회사에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아는 전문가 그 간병인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간병인을 사람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인하고 간병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간병인을 부르는 보험이 조금 더 아마 그 보험료 차이가 조금 더 셀 거예요. 왜냐하면 간병인은 점점 그 물가가 올라가고 아니면은 인건비가 높아질수록 간병인 쓰는 비용이 점점 올라가니까. 간병비 보험은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할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초반부에 그 강의 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조금 더, 어차피 간병인 부르시는 거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유턴을 좀 해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간병인과 간병비는 사람과 정액 금액의 차이인 거죠. 네, 간병인과 간병비의 차이점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볼게요. 자, 모태솔로인데요. 노후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보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네. 네, 만약 미혼이라면 부잣집 막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연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요건이 일신납 같은 경우는 1억이고요. 월납 같은 경우는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혼자 산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피해야 되죠. 그러면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정말 정승같이 살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요. 제 생각에는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내가 미혼일 때 돈을 바짝 크게 돈을 모으는 건데 종신보험으로 크게 돈을 모으시고요. 내가 혼자 사는데 종신보험이 왜 소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지만 사망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생활비로 전환을 해서 매달 생활비로 받으신다면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저축한다면 나중에는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법이 바뀌어서 건강보험료가 만약 연금 소득자한테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종합소득세 가산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면 그러면 세금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이거로 생활비를 받는다면 정말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나의 소득도 확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꽝을 먹고 알 먹고가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오늘의 핵심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먼저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인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1인 가구에서는 필수가 됐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원픽에서는 저축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알아봤습니다. 연령별로 가입 우선순위의 보험이 있지만 시간에 투자하는 보험일수록 가입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